이번 시간에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얘기는 조금 길 수 있으니까 아마 끊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수학을 좀 나눠보면 교과 수학과 대학 수학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교과 수학은 초, 중, 고 과정의 수학 공부고요. 대학 수학은 대학교 이후 과정의 수학과에서 하는 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교과 수학을 좀 보면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개념의 절대성. 여긴 절대적인 개념을 암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이 절대성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오류를 탐구하거나 이걸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암기라고 있는데 암기의 기본은 이해죠. 이해하고 부호화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 과정입니다. 이미 문제는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 이 문제를 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부호화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과 수학의 핵심은 바로 문제 해결력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교과 수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이후 과정에서는 수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인 거죠.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수학의 불확정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초중고 특히 고등학생인데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학점 점수가 좋아서. 그래서 수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가서 하게 되는 거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수학과는 전혀 다른 수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본인의 성향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교과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 해결력이고, 그 학습 과정을 보면 절대성을 가진 개념을 익혀서 문제를 푼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럼 학습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교과 수학입니다. 교과 수학 학습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을 활용해서 실전 연습을 하고 실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과정을 나눠놨는데 개념을 익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크게 나눠보면 일단 어떤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배경과 연계 과정을 익혀야 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개념이 제시된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되어질 때 어떤 배경 또는 쓰임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경. 두 번째 학습 전에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수학은 연계성이 아주 강한 계통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학년에 배웠던 수학에서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배운다 할 때는 이 개념과 관련이 있었던 과거 학습 과정이 뭐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 들어가면은 공준이라고 하는 정의 이전에 모두가 참이라고 인정하는 사실들이 있어요. 수학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추후에 나중에 대학교 가서 좀 살펴볼 내용이고, 교과 수학의 기본 개념에서는 첫 번째, 새롭게 제시된 개념의 정의를 익히고, 정의를 내리면 이거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좀 약속이거든요. 불리워지는 약속.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한다, 또는 삼각형이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삼각형을 정의를 내리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성질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증명 과정입니다. 증명을 한 결론이 바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증명하고 정리한 것들을 모아서 성질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새롭게
제시된 개념에 대한 연산이 있다면 연산하는 방법과 연산할 때 지켜지는 법칙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익혀야 합니다. 기본 과정에서.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익혔다면 그 다음 분석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익혔으면 이 개념을 갖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수학을 써먹는다는 건 문제를 풀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분석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개념을 익힐 때부터. 그래서 문제 유형이 어떠한지, 해당된 문제 유형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법,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보통 제시가 돼요. 책에서 글로 제시되기도 하고 보통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그 과정에서 처음에 알아봤던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성질, 증명을 통한 성질 이외에 또 추가적인 성질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한 추가적인 성질들이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또 마찬가지로 개념에 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은 해석인데, 그냥 그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관점을 정립을 해야 상황이 판단이 돼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나만의 새로운 문제 접근법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단편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참고서로 공부할 때 뭐 개념 간단하게 글 한번 읽고 넘어가서 기본 문제부터 막 풀어요. 문제 푸는 거 먼저 하고, 그 문제 푸는 방법이 대부분 기본 연산, 기본 문제들에 해당하죠. 이제 그것들 풀고 바로 또 문제로 넘어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수학 개념을 익힐 땐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또 다듬어야 해요. 좀 더 요약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추가해야 될 건 추가하고, 이렇게 계속 개념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념 학습이 끝났으면 이제 활용 단계에 접어듭니다. 실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먼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이 표면적인 물음이 있고요. 그 내면적인 숨은 의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진짜로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고, 그 다음에 조건도 눈에 보이는 제시 조건이 있고요. 조건에도 숨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 즉 식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성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숨어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죠.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 조건은 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힌트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석합니다. 문제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풀이로 들어가는데, 자, 이거 펼쳐서 볼게요. 이것들의 이 문제의 숨은 의도가 이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된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이걸 판단을 한 다음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푸는 법이 아주 단순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표면적으로 묻는 것이 표면적이며 조건이 눈에 보이고 그 조건의 개수가 매우 단순할 때는 뭐 기본 풀이가 있겠죠. 단순할 때는 이제 기본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구성이 좀 복잡하다. 묻는 것도 좀 의도도 숨어 있고 조건도 여러 가지면서 그 안에 좀 내가 살펴봐야 될 숨어 있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복잡한 관계라던가 이럴 때는 나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살펴야 돼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풀 거야 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럼 기본적인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작성하면서 실제 풀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합니다. 채점 과정에서 맞은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맞았더라도 내가 문제 풀이 과정에서 좀 내가 멈칫했던 것들, 이것들의 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나의 해석이 정확했는지, 그러니까 찍어서 맞췄는데 뭐 맞았다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내가 맞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야구 경기를 하는데 경기는 이겼지만 그 안에 실책이 있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문제의 답은 맞췄지만 그 안에 나의 실수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답 문제들도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오답 문제죠. 우리가 이후에 오답 노트 얘기를 할 건데, 오답 이러면 오답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정답 해설을 봐요.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어서 틀렸다면 틀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앞에서 어떤 오류 지점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해석에 오류가 있다던가, 문제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던가,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답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의 해설을 보는 겁니다. 그냥 정답 해설을 보고 똑같이 베껴 쓰는 정도로 오답을 처리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오답에 대한 교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해석 과정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풀이 과정에서 틀렸는지, 해석 과정 중엔 묻는 거를 잘못 확인했는지 조건 파악이 잘못되었는지, 풀이에서는 내가 접근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게 부족했는지, 그럼 이렇게 설계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설계까지는 잘했는데 풀이 과정에서 수의 계산이 틀렸다든지, 이런 이유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풀이 작성 이 과정에서 틀린 오답들을 더 크게 보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오답의 이유는 만약에 틀렸지만 계산이 틀려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계산은 좀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신경을 쓰면 나는 계산 실수가 많아, 그럼 이걸 개선 방법은 계산을 많이 해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 방법도 알고 이미 패턴 드릴링으로 연산 연습이 끝나 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차분하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죠. 차분하고 좀 더 꼼꼼하게 문제 풀이를 해야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유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나, 접근법이 잘못됐나, 설계가 잘못됐나. 그 다음에 이것들의 이유를 찾았으면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어찌 보면 스스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교정을 한다는 건 내가 정리해 놓은 개념이라던가, 그쵸? 여기 위에 정리해 놓은 개념이라던가 풀이 과정을 다시 살펴보며 스스로 교정을 하는 건데,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정 과정에서는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지도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이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바른 해석에 대한 뭐 동영상일 수도 있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지도를 받는 거겠죠. 왜냐면 원포인트로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서 오답의 이유가 있었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교정을 해라 라고 지침을 내려줄 수가 있죠. 왜냐면은 스스로 한다던가 해석 동영상을 참고했을 때는 불확신이 남을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고치긴 했는데 이게 맞나? 바로 그거죠. 그래서 바로 확신의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확신을 줄 수 있는 멘토. 자, 이렇게 교정이 끝났으면 틀린 문제에 대한 좀 비슷한 문제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활용 연습을.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수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교과 수학과 대학 수학이 다른 점, 그 다음에 교과 수학 학습 방법,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